공수처법이 통과된 뒤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첫 대응은 의원직 사퇴 결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정종문 기자입니다. 의원직 총사퇴 결의는 어젯밤 의원총회에서 나왔습니다. 두 악법을 반드시 저지하라 하는 현명한 국민들의 뜻을 받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했습니다. 의원들이 사직서를 써 원내대표에게 제출하면 원내대표가 적절한 때에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사직서를 낸다고 바로 의원직에서 물러나는 건 아닙니다. 회기 중에는 본회의에서 과반 의원이 찬성하거나 회기가 아닌 때에는 국회의장이 결재해야 합니다. 국회의장 측은 상식적으로 의장이 결재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본회의에서 한국당의 의원직 총사퇴가 의결될 가능성도 없습니다. 4+1 협의체로 과반을 충분히 보여준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의원직 총사퇴를 보여주길 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장 당 내에서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는 의원직 총사퇴서를 내지 말고 그럴 바엔 내년 총선에 모두 불출마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도부 총사퇴도 요구했습니다.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김영우 의원도 지금은 총사퇴보다 통합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어젯밤 의원총회에서도 총사퇴에 반대하는 의견도 상당수 나왔다고 참석자들이 전했습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민주당은 공수처법이 통과돼서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부에선 마찰음도 있습니다. 특히 공수처법에 기권한 금태섭 의원을 향해서는 일부 당 지지자들이 제명까지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박소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은 해를 넘기지 않고 공수처 설치를 매듭지어 다행이라는 입장입니다. 견제를 받지 않는 특권 권력을 마침내 해체하기 시작했다는 데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일부 당 지지자들은 몇몇 의원들을 거세게 비난했습니다. 공수처법 설치안에 기권표를 던진 금태섭 의원이 대표적입니다. 금 의원이 최근 올린 소셜미디어 글에는 어제 이후 8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당론을 어긴 금 의원을 징계해야 한다, 한국당으로 가라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민주당 게시판에도 금 의원에 대한 비난글이 넘쳤습니다. 금 의원은 그동안 공수처 설치는 새로운 권력기관을 만드는 것이라며 오히려 검찰개혁과 반대 방향으로 갈 위험성이 크다라고 말해온 바 있습니다.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기권표를 던진 금 의원에게 유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 원내 핵심 관계자는 당내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한 것에 오히려 고마워해야 한다라며 징계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 조웅천 의원도 일부 지지자들로부터 비난을 받았습니다. 조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론 때문에 찬성표를 던졌지만 법안 내용은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며 무거운 마음으로 찬성표를 던졌다고 말했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공수처법이 통과됐지만 여당으로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처리해야 할 검찰개혁 관련 법안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유치원 3법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여당은 설 이전에 이 모두를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김필중 기자입니다. 신속 처리 한 건,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안 중 아직 처리되지 않은 건 5개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2개의 법안과 유치원 3법입니다. 민주당이 이 모두를 처리하는 데 잡은 시한은 이번 설날입니다.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처리했듯이 짧은 임시회를 여러 차례 쪼개 열어 하나씩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설 이후부터 본격적인 총선 국면이 시작된다는 것도 고려했습니다. 먼저 민주당은 6일에 본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이때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된 1개의 법안을 먼저 상정할 전망입니다. 이어 다음 본회의 때 나머지 법안을 올리고 유치원 3법을 순차적으로 올립니다. 이때까지 한국당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계속한다면 3일 본회의를 5번 열어야 합니다. 단순 계산하면 설 직전에야 패스트트랙 모든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는 겁니다. 하지만 변수는 있습니다. 1월 7일과 8일에는 정세균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한국당과 청문회 증인 협상 등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극한 대치가 이어지는 본회의를 밀어붙일 수만은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무제한 토론을 하면 밤새 본회의장을 지켜야 하는 문희상 국회의장 등 의장단의 건강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공수처법이 어제 통과되면서 검찰이 생긴 지 65년 만에 기소권을 나누어 갖게 됐습니다. 검찰은 공식 반응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대검찰청에서는 올해 마지막 간부 회의가 열렸는데 윤석열 총장의 발언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공다솜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올해 마지막 대검찰청 간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공수처법 통과 이후 어떤 말이 나올지 주목됐지만 회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윤 총장은 법률 통과 전에 의견을 내는 것으로 최선을 다한 것이라며 이제는 국회의 뜻을 존중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법이 만들어진 뒤에도 문제를 지적하는 건 국회나 법무부와 충돌하는 모습을 보여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란 겁니다. 윤 총장의 마음은 신년사에서 나타났습니다. 제도적인 개혁과 함께 검찰에 부여된 책무를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고 운을 뗀 뒤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불공정에 단호히 대응하는 것이 헌법의 핵심 가치를 지켜내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의 수사나 공판 역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의 본질을 지켜내는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의 지난해 지방선거 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해 흔들리지 말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게 검찰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당장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겠다며 국민만 바라보며 바른 길을 찾아가야 한다고 그동안 밝혀온 자신의 의지를 다시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형사 절차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고도 밝혔는데 대검 관계자는 공수처법 통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통해 국가적으로 부패 범죄 대응 능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했습니다. 네, 한국당의 의원직 총사퇴 결의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건 이미 많이 알려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또 나왔습니다. 네, 한국당에게 어떤 득이 있어서일까요? 이가혁 기자하고 바로 팩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한국당의 총사퇴 방침이 현실성이 없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미 뉴스룸에서 정리를 해드렸죠. 네, 핵심만 다시 한번 간추려 말씀드리면 이 사퇴가 받아들여지려면 본회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회기 중에는 무기명 투표에 붙여지는데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여기서 다시 과반이 찬성을 해야만 통과가 됩니다. 지금 의석수로 따지고 보면 한국당뿐만 아니라 다른 당의 동의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회기가 아닐 때는요, 국회의장이 결재를 해야 하는데요. 일부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국회의장은 결재를 안 할 것이란 입장입니다.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는 건데 그래서 지난 3월에 이 시간에도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성립되지 않는다는 건 뭐 누구보다도 국회의원들이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차피 총사퇴 하지도 않을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세간엔 더 많으니까. 네, 그러니까 어차피 안 할 거다. 그러면 왜 정치권에서 자꾸 이런 주장들이 반복이 되는 겁니까? 네, 자꾸 반복되는데 이 총사퇴가 국회를 해산하고 다시 선거를 하자라는 맥락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네. 하지만 특정당 의원들만의 총사퇴가 국회 해산과는 관련이 없다는 게 헌법학계의 정설입니다. 헌법에 국회의원 수는 200인 이상으로 한다. 이걸 200명 밑으로 내려가면 해산해야 한다라고 보는 것은 억지스럽다는 겁니다. 이 조항은 이 선거 때 200명 이상 뽑아야 한다는 것이지 선거 후에 어떤 상황 때문에 200명 이하가 된다고 해서 국회가 멈춰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200명 이하가 되더라도 현행 선거법대로 다음 보궐선거로 보충을 하면 됩니다. 이 총사퇴 후에 조기 총선 주장은 대표적으로 30년 전에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네. 바로 이 1990년 7월에 3당 합당 그 전국대인데요. 당시 평민당은 야권이 의원 총사퇴를 결의했습니다. 이렇게 신문에도 크게 보도가 됐었는데요. 이 총사퇴 후에 조기 총선하자 이런 주장이었죠. 당시 여당인 민자당은 우리 헌법에 국회 해산 조항은 없다, 위헌이다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여기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같은 날 야당도 바로 여야가 다 같이 총사퇴해서 다시 총선거를 하자. 그러면 위헌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의원 총사퇴의 의미는 여야 국회의원 전원의 사퇴다. 그러면 헌법기관인 국회가 사라진 셈이니까 재선거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주장인 겁니다. 어느 한쪽이 총사퇴한다고 해서 국회가 해산되는 건 아니다라는 헌법적 해석에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30년 전부터 여야 합의 없이는 총사퇴가 가능하지도 않고 그리고 조기 총선으로 이어질 수도 없다라는 거를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봐야겠죠? 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총사퇴를 주장한다고 해서 재선거나 정치적 합의 같은 이 극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건 2달 전에 바로 이 발언에서도 드러납니다. 국회에서 멋대로 예산법 다 통과시켜버리면 더 망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사퇴 카드는 뭐 지금 이게 실효적인 카드는 아니다. 다만 사퇴를 각오하는 마음으로 투쟁하자. 네, 30년 전에 당시 민자당 박희태 대변인도 이 헌법을 수호해야 할 국회가 오히려 헌법을 파괴 그리고 헌정 중단 위기로까지 몰고 가려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이 현재 한국당 주장대로 정치적인 결기를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따져보면 직접적인 실익이 없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확인이 됩니다. 네, 올해 마지막 팩트체크였습니다. 네, 팩트체크는 새해에도 계속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